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단원 설득의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단원은요, 설득의 힘에서 읽기와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두 번째는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그래서 크게는 소제목에서 보면 읽기와 듣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읽기와 듣기라고 나와 있지만 읽기는 2학년 때 선생님과 같이 수업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쓰기와 같이 연관이 되고 듣기는 말하기와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원 구성을 보면 앞에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과 발견, 이해와 탐구, 문제 해결과 적용, 정리와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소단원 도입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랑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모기로 보인다고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란 소설을 읽어본 적 있나요? 소설의 주인공처럼 저도 자고 일어나 보니 겉모습이 모기로 변해 있지 뭐예요. 하지만 제가 무엇이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모기는 생명이지요. 모기의 생명도 소중하니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갑시다. 노랑이 사용한 논증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죠? 자, 노랑이가 사용한 논증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논증. 자, 논증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학생들이 있을까요? 자,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논증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좀 어렵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논증의 뜻, 그 다음에 논증의 방법, 그 다음에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증의 타당성 판단하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4단원 제목이 뭐예요? 설득의 힘이죠. 설득. 누군가를 설득한다. 즉 뭔가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뭔가를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근거가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주장이 참이다,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논증입니다. 자, 그러면 논증에서 보게 되면요, 명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결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입니다. 논리적 판단.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사단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논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논증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논증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둘 방법으로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귀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유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 가지 사실이나 사건들을 모읍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실들을 모아서 거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그런데 나비와 매미는 둘 다 곤충이다.
자, 따라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귀납적인 논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 여기 나비하고 매입니만 예로 들었지만 이 알을 낳는 곤충들을 전부 다 열거하면서 자 이러이러듯 모든 곤충 A도 곤충이고 A도 곤충이고 B도 곤충이고 C도 곤충이고 하면서 이런 모든 곤충들이 알을 낳는다. 그러므로 결론은 곤충은 알을 낳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추. 유추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비슷한 것. 즉 유추해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논증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공기가 있고 태양으로부터 햇빛도 내려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죠? 자, 그러니까 뭐가 살아요?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공기, 햇빛, 물이 있고 생물이 산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보게 되면 화성에는 공기가 없고 햇빛이 있고 이게 아니네요. 자, 화성에도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의 흔적이 있다. 즉 물의 흔적, 즉 물은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든지 빙하의 흔적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구에도 공기, 햇빛, 물이 있고 생물이 사는데 지금 화성에서 생물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화성에도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화성에도 생물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증하는 방법을 유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귀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이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즉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이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죠. 자 여러분들 책 읽으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논증 방법까지 파악하며 읽으라고 하냐 할 수가 있는데 이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뭔가 좋은 점이 있겠죠? 자, 그 좋은 점이 뭐냐? 자, 글의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을 때는 두 번째,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들을 읽을 때는 이 논증의 방법을 판단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비판과 비난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타당성 판단하는 거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가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높은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근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판단을 한다는 거고 네 번째가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이치에 맞고 타당한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논증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말로만 듣고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따로 파일 올려놨으니까 파일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서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생각과 발견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못 먹고 온 노을이는 배가 고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슬이가 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먹고 이슬이가 호락호락 빵을 내놓을 리가 없는데
이슬아,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이슬아, 넌 내 친구지? 응, 친구지. 친구야. 왜? 나 너무 배고파. 빵 좀 줘. 어이구.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교과서 그 밑에 보면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을의 말에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노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슬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라고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풀어보셨나요? 자, 먼저 노을의 말에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그랬죠? 자, 여기서 주장과 근거를 조금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주장과 근거 구분할 때 먼저 주장이 뭐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노을이가 이슬이와 이야기할 때, 자, 노을이의 목적은 뭐예요? 빵을 먹자는 거죠? 자, 빵을 먹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을이의 주장은 뭐냐면, 빵을 좀 달라. 빵을 좀 나누어 달라. 이게 노을이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는 뭐가 될까요? 자, 앞에서 말하고 있죠. 이슬아,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슬아, 넌 내 친구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지. 그러니까, 친구야, 난 너무 배고파. 즉, 자기가 배고파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즉, 빵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증 방법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한 건가요? 이거는 연역적 방법과 비슷하죠? 자, 먼저 대전제, 즉 일반적인 사실을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나는 친구다. 자, 그러므로 너는 나를 도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빵을 좀 달라.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자, 잘 찾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노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슬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그랬죠? 만약 내가 노을의 입장이었다면 노을이처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같으면 설득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같으면은 야, 내가 다음에 빵 사줄게라든지 아니면 자, 내가 이따 급식 때 맛있는 간식 뭐 나오는데 내가 그거 줄 테니까 지금 나에게 빵을 좀 나눠주겠니?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설득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자, 다음에 나도 빵을 사주겠다 말한다든지 먹을 걸 사줬거나 도움을 줬던 일을 이야기한다. 야, 내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떡볶이 사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좀 빵을 좀 줄 수 없겠니? 자,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활동 더하기에서 자, 선택 활동 1과 2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선생님이 다시 따로 만들어 갖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입니다. 자, 왠지 제목이 거창하죠? 마법사의 물.
자, 먼저 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가는 생명공학자입니다. 남창훈이라고 하는 생명공학자고, 자, 생명공학자가 된 이유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암치료법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안고 과학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연구 등을 하고 있다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갈래. 자, 수필입니다. 수필 중에서도 과학과 관련돼서 과학 에세이라는데 글의 갈래는 수필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수필이니까 성격은 일반적으로 좀 자유롭긴 한데, 자, 과학 에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귀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제재가 뭐가 될까요? 제재? 자, 잘 모르겠죠? 미리 읽어본 사람 없죠? 자, 제재는 과학자들의 탐구 사례가 제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자,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탐구. 그 다음에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파스텔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됐다고 했죠. 자, 또 여기에 귀납 논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납. 자, 이 귀납 논증이란 말이 나오죠. 귀납 논증.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 자, 구체적인 사례 여기 나와 있죠. 자, 파스텔르, 갈릴레이, 그 다음에 이 코페르니쿠스. 다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전부 다 유명한 과학자들이죠. 이 과학자들은 개별적인, 즉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귀납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쌤이 조금씩 끊어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파일로 해서 쌤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남창훈.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파스텔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텔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먼저 영국 왕립학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국 왕립학회는요, 말 그대로 영국에 있는 학회입니다. 학회인데 어떤 학회냐? 자연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철학을 연구하는 학회예요. 막 들어봐도 머리만 아프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믿지 말라 해가지고 이게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게 영국 왕립학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토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영국 왕립학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볼지 모르지만 이 영국 왕립학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을 했다 하거든요.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 여기에서 말하면 왠지 믿음이 가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래서 파스텔르가 나오죠. 이 파스텔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앞에서 특징에서 말했듯이 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 파스테르. 이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예요. 자, 그래서 이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이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이러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한다고 믿었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만은 이거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다는 거죠. 이게 과학자로서 탐구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자, 아까 앞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다 그랬죠? 그게 탐구하는 자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탐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입증한 게 바로 이 미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마법사의 물 들어보셨나요? 이 마법사의 물. 자, 뭐뭐과 같다라고 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을 마법사의 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느냐?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라고 해서 이 비유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법사의 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법사의 물이 어떤 건지 좀 뒤쪽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의문을 제기하죠.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해서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일반적 진실입니다. 일반적 진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을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따 뒤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진실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활동지 올려놓은 것들 다운받아서 보고, 그 다음에 과제 제시하는 것들은 자, 수업 시간에 다 하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이 보통 보면 45분 분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략 20분 내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 과제들을 바로바로 풀거나 문제들을 풀으라고 하는 나머지 시간들이에요. 숙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 직접 하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꼭 다 하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